안녕하세요. 무상모르시입니다. 오늘은 일봉상 공략 타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근데 방금 전에 어느 분이 댓글을 하나 달았는데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뭐냐면 어디 갔어?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지나간 차트를 펴고는 누구나 다 말할 수 있는 내용. 차트의 가장 끝단에서의 의사결정과 심리가 중요할 뿐. 이 깨달음을 저한테 알려주셔갖고 제가 이 깨달음으로 수익을 낼 수 있으면 제 재산의 반을 드립니다. 제가 뭐 강의랍시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모릅니다. 저도 잘 몰라요. 추세 매매가 어떤 거고 어떻게 해야 수익이 나고 그런 거를 잘 몰라요. 사실은 저도 어떻게 하면 이거를 알 수 있을까, 정확한 타점은 뭐 필요 없고 이 타점에서 샀는데 왜 떨어질까 그리고 얘는 왜 오를까,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어떤 그 심리, 그런 거를 알려주면 진짜 제 재산의 반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다 그러면. 근데 알고 있는 사람이 제가 느끼기에는 없는 거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그러한 법칙이 진짜로 있다 그러면 손절이라는 게 필요 없겠죠. 추세추 중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손절입니다. 그럼 왜 손절을 할까요? 올라갈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그래서 샀는데 안 올라가니까 손절하는 거예요. 그런 깨달음을 알고 있으신 분들은 댓글 주세요. 제 재산 반 드릴게요. 자, 오늘은 일봉상 이제 공략 타점입니다. 어느 일봉에서 이제 사야 되냐, 그 타점을 이제 얘기할 건데, 어떤 신비로운 그런 타점은 없습니다. 그냥 진짜 대가들이 누누이 얘기했던 타점들이에요. 전부 다. 뭐 제가 새로 개발한 타점도 아니고, 그 미국의, 국내에는 잘 모르겠고 미국의 대가들이 항상 강조한 타점입니다.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타점은 그 일봉상 전고점을 돌파하는 타점입니다. 한마디로 신고가죠. 이제 수평 추세선을 돌파하는 타점이 되고요. 그리고 주가는 항상 상승하면 차익 실현 매물 때문에 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 때문에 조정을 하기 때문에 이 두 번째 타점이 나와요. 이렇게 상승했다가 조정을 하는데 절대로 21선을 깨서는 안 됩니다. 물론 깨도 돼요. 오늘 깼죠. 그러면 내일 반등하면 돼요. 근데 오늘 깼는데 내일 반등하네? 내일 모레도 반등하네? 글피도 반등하네? 그러면 별로인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 개념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11선이나 21선 위에서 서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락 추세선을 돌파할 때, 이때가 이제 두 번째로 공략해야 되는 이제 매수 타점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타점은 이 웨지팝이라는 개념은 이제 그 올리버 캐리라는 트레이더가 얘기한 건데, 이제 그 주식이 주도주라면 웬만하면 21선을 깨지 않고 이렇게 추세 상승을 이어나가는데, 뭐 이제 약간 주도주에서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시장 상황이 조금 좋지 않다든가 그럴 때는 21선을 깨고 내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21선을 깨고 내려갔으면 단기 하락 추세에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한두 달 이상 그 조정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조정을 한 다음에 다시
21선, 11선이나 21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거를 웨지팝이라 그래요. 그런 다음에 이제 강하게 돌파한 다음에 21선, 11선, 21선 근처로 다시 조정을 하죠. 왜냐하면 이제 강하게 돌파했다는 거는 그동안 어느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로스백을 하고요. EMA. 그 다음에 다시 이 웨지팝에서 만든 고점을 돌파할 때가 좋은 매수 타점이 됩니다. 그거를 미너비니는 로우 치트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쿨라맥이 타점으로 볼 수 있거든요. 쿨라맥이 타점으로 볼 수가 있고, 뭐 HTF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불플래그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예.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하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사선 추세선을 이렇게 딱 돌파했을 때 매수입니다. 여기가. 그쵸. 이거는 이제 불플래그고, 여기를 돌파할 때가 HTF인데, 그리고 뭐 불플래그라는 이름도 있고, 뭐 이렇게 삼각형도 있고, 뭐 또 이제 이렇게 올랐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하잖아요. 이 모양이 어떤 거는 어떠한 모양이냐는 뭐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했느냐, 일봉상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락 추세선 긋는 법은 대충 보면 된다. 이제 클라맥이 공부하면서 야, 이거를 어떻게 그어야 예쁘게 잘 그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단기 저점 캔들이 반드시 포함되게 대충 그으면 됩니다. 예, 그렇게 그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전고점 돌파 신고가죠. 주가는 이렇게 우리가 알테오젠을 볼까요? 주가는 항상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이렇게 한번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21선을 깨고 내려왔죠. 요거는 이제 웨지 드롭이라 그래요. 이제 11선까지는 그려야 되는데, 이제 11선까지는 넣을게요, 제가. 이제 올리버 켈이 11선을 깨느냐, 21선을 깨느냐, 아니면 동시에 깨느냐,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 각자 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을 하라고 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요런 게 웨지 드롭이고, 그 전에 이제 이격이 좁아지는 현상, 그런 게 이제 좀 나타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이제 웨지 드롭이 나오면서 이렇게 이제 조정을 하죠. 예, 조정을 해서 이제 여기가 새로운 이 구간이 베이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돌파하면 뭐죠? 신고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돌파할 때 매수하는 겁니다. 장중에 매수하는 거고요. 종가에 매수해도 되는데, 이런 것처럼 약 17% 상승해서 마감을 했잖아요. 뭐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그냥 팔로우수가 쭉 나오면서 상승했으니까 종가 매수해도 됐겠네 하지만, 이렇게 살짝 눌렸다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그 눌림이 뭐 한 2, 3% 정도 눌리면 되는데 5%, 7%, 10%씩만 눌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제 손절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종가 매수를 하는데 내가 한 15% 이상 오른 상태에서 종가 매수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눌림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내가 어떻게 보유할 것인가, 아니면 손절을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사전에 정해놔야겠죠. 여기도 뭐 예쁘게 이렇게 돌파해서 쭉 추세 상승이 나오죠. 뭐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여기를 돌파할 때 여기서 이제 매수를 했겠죠. 여기서 매수를 안 했다 그래도 얘는 이제 매수가 됐겠죠. 근데 이렇게
그 조정이 나올 수 있다. 뭐 시장이 약간 이때도 조정했지만 그래도 21선 위에서 놀지만 얘는 이렇게 하고 손절이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폭을 얼마로 잡냐가 중요한데 마지노선은 무조건 10%예요. 10%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근데 웬만하면 5%에서 10% 사이로 하는 게 좋습니다.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거를 저는 못 봐서 못 샀는데 여기 돌파할 때 여기죠. 예. 돌파할 때 매수하는 겁니다. 상승 이게 주봉으로 보면 컵핸들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여기가 이제 상승한 다음에 베이스를 크게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돌파가 컵핸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이날 보면 종가상 밀렸네요. 장중에 돌파했다가 종가상 밀렸는데 그래도 종가가 22.53%예요. 상당히 높이 그 상승한 거죠.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마이너스 3.6%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고 그래서 매수했다면 큰 수익을 냈을 것이고 그리고 이날 이제 확인할 게 뭐냐면 6월 27일인데 이렇게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양매수가 들어오는 게 좋아요. 이날. 그리고 당연히 프로그램도 이날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230억 매수가 들어왔죠. 네, 이런 식으로 이런 돌파하는 날에는 기관이나 외국인의 양매수 뭐 어느 한쪽에 매수 들어온다면 좀 크게 들어오는 게 좋습니다. 돌파할 때는 유한양행을 한번 볼까요? 유한양행은 여기가 돌파입니다. 예, 당연히 저 이날에 샀어요. 예, 이날에 샀다가 이날에 손절하고 이날에 이제 여기 돌파할 때 다시 샀어요. 이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8%나 떨어지고 다음날 0.65% 떨어지니까 뭐 10%를 마지노선으로 잡았으면 손절은 안 나갔겠네요. 근데 이제 제가 10%까지는 거의 두질 않기 때문에 아마 손절을 한 거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날이 7월 1일이에요. 7월 1일 예, 이날도 뭐 크지는 않지만 양매수가 들어왔죠. 예, 프로그램도 7월 1일 날 이거 단위 그 100만 원입니다. 7월 1일 예, 7월 1일 이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다음날 이렇게 양매도가 나왔네요. 그러면서 떨어지면서 다시 했는데 항상 이럴 수 있다. 예, 이럴 수 있다. 그래서 그 저걸 하면 안 돼요. 버티면 안 돼요. 얘 같은 경우도 여기 돌파하는 날에 매수를 하고 뭐 떨어졌지만 예, 얘도 약 9% 정도 10% 마지노선 잡았으면 괜찮았겠죠. 아마 저는 그때 여기 돌파해서 샀다가 여기 음봉에서 팔았다가 여기 돌파할 때 다시 샀어요. 그러면 이거 6월 18일하고 6월 18일 한번 볼게요. 이러한 장대 양봉이나 돌파봉일 때는 항상 이러한 기관과 외인의 그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이런 사람들이 매수를 하게 되면 자금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추가 매수가 들어올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이날 돌파할 때는 매수가 안 들어왔는데 다음날 매수가 들어왔네요. 꼭 뭐 그러는 건 아니니까 이거는 뭐 애매하죠. 왜냐면 이전에 거래량이 안 터졌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는 한 살 수가 없어요. 이제 뭐 이것도 유명하죠. 유명하고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나 상승한 상태예요. 130%. 그러면 이런 날 산다는 게 결코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못 삽니다. 그래서 최대한 손절을 짧게 잡고 매수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날 한번 볼까요? 4월 12일이네요. 이날 어떤 양매수가 들어왔나 어쨌나 볼까요? 예. 전날에는 양매수가 들어왔다가 외국인만 샀네요. 4월 10일 기간은 프로그램을 한번 볼게요.
프로그램도 약간 매수가 들어왔네요. 뭐 의미 없네요. 저 정도면 의미가 없고,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좋다. 재룡전기도 얘는 뭐 이날 지켜봐야겠죠. 왜냐면 이제 핫한 섹터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돌파하는 날 사야 된다. 하지만 전전날 이렇게 장대 상한가 가는 봉이 터지면 매수하기가 사실 굉장히 껄끄럽습니다. 하지만 매수해야 된다. 매수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를 또 돌파했죠, 이날. 이런데 매수를 하고, 여기를 이제 또 돌파했죠. 또 매수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이게 올리버 캐리 한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돌파해서 11선하고 21선 이격이 한 번, 두 번, 세 번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웬만하면 매수하지 마라. 이렇게 세 번 정도 이격이 벌어지는 상승세가 나오면 조정할 확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매수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거의 주도주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잡주는 뭐 이날 보고 있을 수가 없죠. 보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매수할 수가 없다. 뭐 실리콘2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여기 돌파하는 날, 왜냐하면 뭐 오늘이 강조한 상황이고, 대부분 추세 추종 트레이더들, 특히 미국 이런 트레이더들이 이런 데서 왜 사냐면 더 이상 물린 매물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 여기를 돌파할 때 보면, 이제 돌파할 때 거래량도 반드시 터져야 되고, 왜냐면 여기에서 산 사람들은 이런 돌파할 때 수익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물린 매물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날에는 여기서 이제 차익 실현 매물과 물린 매물이 다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이제 반드시 터져줘야 돼요. 저렇게 돌파하는 날에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뭐 전부 다 이제 성공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고가 돌파하면 다 성공하는 거구나. 하지만 이렇게 얘는 성공 뭐 했나요? 안 했나요?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추세 상승을 이어가지 못하고 빠그라졌다. 여기서 돌파할 때 샀어야 되는데 샀으면 손절 나갔다. 많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돌파에 샀지만 손절 나가는 종목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런 것도 여기서 이제 돌파에 샀지만, 그쵸? 이렇게 많이 떨어지죠. 이제 마탱이 가겠죠. 그리고 이러한 돌파 구간에서도 또 사는데 이렇게 떨어지니까 또 마탱이 가고, 그렇지만 손절을 한 10% 정도로 잡으면은 이런 거를 다 어느 정도 버텨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돌파에 다 성공하는 거 아니다. 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충분히 상승을 해줬고, 여기서 이제 돌파하고, 거래량도 물론 이제 뭐 300억 수준밖에 안 되지만 이렇게 돌파했지만 그냥 죽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게 신고가 돌파 매매가 반드시 성공하는 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쵸? 여기 돌파했는데 얘도 뭐 만만치 않게 하락이 나왔죠. 손절 나갔겠네요. 손절 나갔고, 어차피 여기서 손절 안 했어도 여기서 팔았어야 되는 거니까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얘는 여기 돌파했을 때 샀으면 얘도 그쵸, 여기 돌파해서 샀으면 손절 나갔을 것이고, 다시 여기 돌파할 때 샀어야 되죠. 샀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 돌파, 여기 돌파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 돌파에 샀으면 됐는데 손절이 또 나갔죠. 그러면 여기 다시 돌파해 사야 되는데 마음처럼 쉽지가 않다. 이게 이제 지나간 차트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건데, 만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다. 그래서 이러한
돌파에서 신고가 이런 돌파가 반드시 우리가 공략해야 될 타점인데 승률이 아주 높은 건 아니다. 그러면 이 승률을 높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주도주를 선택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주도주의 면모를 보여주는 거는 뭐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으로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실적이 받쳐줘야 됩니다. 근데 또 문제가 뭐죠? 실적을 지금 찍고 있는 종목과 앞으로 찍을 종목으로 나눠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주도주를 고를 때는 어떤 강력한 테마나 모멘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거는 뉴스로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는 새로운 뉴라는 게 붙어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섹터 단위로 움직이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시장의 추세가 상승세에 있을 때가 훨씬 더 확률이 높습니다. 그럴 때 공략하는 게. 그쵸? 뭐 얘도 좋은 종목인데 여기 돌파할 때는 이제 제가 샀는데 그 다음 돌파 때 얘도 보시면 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를 상승한 거죠? 이렇게 주도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주도주라고 볼 수가 있지만 신고가 돌파해서 샀으면은 손절 나가는 게 많죠. 여기는 요거 지우고 요거 지우면 자 여기 돌파해서는 한번 여기서는 이제 또 성공을 했네요. 근데 그 외에서는 많은 실패가 있었다. 이러한 것들을 반드시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손절을 짧게 잡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익절은 손익비를 생각해서 적어도 3, 4배 이상에서 익절할 수 있는 그러한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다음은 요거에 대해서 쿨라메기 셋업과 비슷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